LA 카운티가 연방정부의 이민 단속으로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보수 진영에서는 이번 선포가 불법 행위를 방조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뉴저지주의 한 자동차 정비소에서 대형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주택과 상가 여러 채가 전소되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포틀랜드에 이어 샌프란시스코에도 주방위군 투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가 LA 다운타운 스키드로우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프로젝트가 최종 승인되면 20억 달러 규모의 주거시설과 상업공간이 조성될 전망입니다. 어제 저녁 오렌지 카운티의 한 유명 한식당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남녀 2명이 숨졌습니다. 변치 않는 신념과 열정. 리차드 호프만. Life is full of trouble. Whenever you need my help, I will be there. 신념을 실천하는 사람을 믿습니다. UCLA 법대 1250만 불 초대형 승소. 천재그룹 맨사 회원. I'm Richard Hoffman. Let me help you. 리차드 호프만 법률그룹 323-782-8600. 매일 아침 마리아, 샘, 알렉스, 에이미는 단지 비즈니스를 하는 게 아닙니다. 꿈을 만들어가고 있죠. GBB는 각 비즈니스의 이야기를 알고 고객 한 분 한 분께 꼭 맞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저희가 만드는 것은 단지 금융거래 관계가 아닙니다. 고객 한 분 한 분과의 파트너십입니다. CBB and me. CBB and me. CBB and me. CBB뱅크, 고객 한 분 한 분을 위한 금융 파트너십을 만듭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5일 첫 소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히토류 수출 통제 조치를 전 세계 공급망을 장악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맹국들의 공동 대응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LA에서 박윤수 특파원입니다. 미국 워싱턴 DC 재무부 청사에서 이례적으로 합동 기자회견을 연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지난주 중국 상무부가 히토류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하면서 미중 무역 전쟁이 재점화될 조짐인 가운데 미국의 경제무역 사령탑은 중국의 이번 결정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This move is not proportional retaliation. It is an exercise in economic coercion on every country in the world. 그리어 대표는 한국에서 생산된 스마트폰이 호주에 팔리는 경우를 예로 들며 한국산 스마트폰에 중국산 히토류가 포함된 반도체가 들어있다면 중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도, 미국의 동맹도 그런 시스템을 따라가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전 세계 히토류 생산의 70%를 장악하고 있는 중국이 수출 통제에 나서려는 건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우위를 확보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세계 공급망을 장악하려는 계획의 일부라고 주장했습니다. 베센트 장관도 중국이 경제적 강압을 통해 세계 경제를 둔화시키기를 원한다면 중국 경제가 가장 피해를 볼 것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이어 이번 주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 총회에서 동맹국들과 중국의 이번 조치에 대해 대응책을 논의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And make no mistake, this is China versus the world. We and our allies will neither be commanded nor controlled. 이미 미국은 중국의 히토류 통제에 맞서 다음 달 1일부터 중국에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의 미국산 대두 수입 중단에 대해서도 상응하는 보복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다만 베센트 장관이 이달 말 경주 에이펙을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만나게 될 것이라고 언급한 만큼 정상회담까지는 파국을 피하기 위한 양국 간 실무 협의가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교착 상태에 있는 한미 무역 협상 해결을 위해 한국의 관세 협상 책임자들이 동시에 워싱턴을 방문합니다. 경제부총리는 빠른 속도로 조율 중이라고 했고 미 재무장관은 결과가 열흘 내에 나올 것 같다고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정호 특파원입니다. 워싱턴 DC에 도착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미 무역 협상에 대해 속도감과 총력 대응을 언급했습니다. 현재는 계속 빠른 속도로 서로 조율하는 단계라면서 이달 말 경주 에이펙 이전이라도 합의가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고객에 맞는 입장에서 빨리 되는 게 최고 좋겠죠. 7월 말 큰 틀의 합의를 이룬 한미의 현재 최대 쟁점은 3,500억 달러, 한국 돈 500조 원에 달하는 대미 투자 방식입니다. 한국은 직접 현금을 내는 지분 투자는 최소화하고 보증과 대출 중심을, 반면 미국은 일본 방식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투자처를 정하면 한국이 돈을 직접 대라는 용어로 한미 양국은 서로 수정안을 제시하며 공방을 이어왔습니다. 후속 협상을 위해 대통령실 김용범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한국 시간으로 오늘 밤 늦게,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오늘 오전에 워싱턴에 도착합니다. 그분들 오셔가 또 러터닉 장관하고도 또 만나고 저는 베센트 장관 만나고 어떤 다양한 방법 총력 대응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미국 무역 협상을 총괄하고 있는 베센트 재무장관은 한국과는 마무리 단계라면서 악마는 디테일에 있지만 해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베센트 장관은 한국과 협상에 대해 향후 10일 안에 뭔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이 외환시장 안전장치로 요구하는 무제한 통화 스와프에 대해서는 재무부가 아니라 연방준비제도의 소관이라면서 발을 빼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대규모 달러 유출이 한국의 외환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미국도 이해하고 있다는 게 우리 정부의 설명입니다. 2달 반 동안 교착 상태에 있던 협상에 진전이 있는 분위기입니다. 최대 걸림돌인 미국의 백지 수표 요구에 실제 변화가 있는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정호입니다. LA 카운티가 최근 이어지고 있는 불법 체류자 단속으로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비상사태를 공식 선포했습니다.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는 회의에서 연방정부의 단속 강화가 지역사회 안전을 위협하고 공포를 조성하고 있다며 추진한 비상사태 선포안을 표결에 붙여 4대1로 통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특히 무차별적인 단속으로 인해 이민자들의 주당 평균 소득이 62% 감소했고 학교, 병원, 종교시설 등 일상생활 전반에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며 이번 사태를 연방정부가 초래한 인재라고 지적했습니다. 비상사태가 선포됨에 따라 카운티는 인력과 예산을 빠르게 투입하고 다른 기관들과 즉시 협력해 대응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또 비상사태 기간 동안 카운티가 수행하는 기능과 정책은 관련 주 법과 카운티 조례에 따라 운영되며 이번 조치는 위원회의 별도 종료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유지될 예정입니다. 비상사태를 선포한 LA시를 향해 보수 진영에서는 법을 조롱하는 행위라며 맹비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펜 본디 법무장관은 이번 결정이 불법 체류자들이 구금되는 것을 막고 불법 행위를 방조하고 조장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이번 비상사태의 선포는 LA 주민들을 위한 것이 아닌 불법 체류자를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민세관 단속국도 비상사태는 불법 체류자 단속을 안전하게 집행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방해하려는 시도 자체라며 법을 지키려는 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오히려 공공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국토안보부는 지난 6월부터 8월 사이 아이스 요원들이 LA 지역에서 5,000명 이상의 불법 체류자를 체포했으며 그중에는 갱단 조직원과 아동 성범죄자, 살인범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저지주 힐사이드의 한 자동차 정비소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인근 주택과 상가 여러 채가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힐사이드 소방국에 따르면 어제 저녁 7시쯤 메이플 애비뉴 인근 자동차 정비소 내부에서 큰 폭발이 일어나면서 불길이 순식간에 번졌습니다. 이 불로 상가 6곳과 다세대 주택 3채가 전소됐고 주민 32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소방대원들은 밤새 현장에 투입돼 10시간 넘게 진화 작업을 벌였으며 현재는 불길이 완전히 진화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타이어와 각종 화학 물질이 타면서 유독 연기가 퍼져 당국은 주민들에게 외출을 자제하고 실내 머물 것을 당부했습니다. 힐사이드 시장은 이번 화재가 최근 20년 사이 가장 심각한 규모라며 건물 내 다량의 화학 물질이 불길을 키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소방 당국은 정확한 폭발과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샌프란시스코에 주 방위군 투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정부 관계자들의 요청을 받아 샌프란시스코를 주 방위군 투입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며 투입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There's one of our great cities 10 years ago, 15 years ago, and now it's a mess. And we have great support in San Francisco, so I'd like to recommend that for inclusion, maybe in your next group. You'll get great support. 앞서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다니엘 누리 샌프란시스코 시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주 방위군 투입 계획은 불법이며 위험한 조치라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습니다.
현재 워싱턴 DC와 시카고, 포틀랜드 등 미국 주요 도시에서도 트럼프 행정부의 주 방위군 투입이 진행 중이며 일부 지역에서는 헌법 위반 논란과 주민 반발이 거세지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LA 다운타운 스키드로우 지역에 20억 달러 규모의 대형 복합 개발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스키드로우의 한 냉동 창고 부지에 주거시설과 상업 공간을 함께 조성하는 개발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개발안이 최종 승인되면 기존 냉동 창고는 이전되고 그 자리에 10개 동 규모의 주거, 업무, 상업용 건물이 들어서게 됩니다. 또한 총 1,500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조성되며 주변 상권과 연계된 공공개방 공간도 함께 마련될 예정입니다. 스키드로우는 노숙자 텐트촌이 길게 늘어서 있는 도심 내 노숙자 밀집 지역으로 이번 개발이 지역 재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개발안은 올해 말 시의회의 최종 승인 절차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한 유명 한식당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라하브라 경찰국은 어제 저녁 6시 45분쯤 웨스트 임페리얼 하이웨이에 위치한 한인 식당에서 총격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식당 안에서 심각한 부상을 입은 남성과 여성을 발견했으며 두 사람 모두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당국은 사망자 중 한 명이 총격을 가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망자의 신원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며 경찰은 사건에 관한 추가 정보를 아는 시민들의 제보를 요청했습니다. 테네시 주에서 10대 운전자가 몰던 과속 차량이 주택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루랄 메트로 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11시쯤 메러디스 로드와 필드스톤 팜레인 인근에서 18살 제이든 잉거솔이 100마일의 속도로 질주하다 주택을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I've seen cars into houses, but never to this level. Just took down the exterior wall, which is the support wall, and the entire bonus room area just collapsed. Pure and simple, this is a miracle that these individuals were not hurt. 이 사고로 주택 차고와 방 2개가 완전히 무너졌지만 집주인은 반대편 방에서 자고 있어 화를 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가 난 지점은 시속 25마일 제한 속도 구간으로 확인됐으며 경찰은 과속이 주요 원인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텍사스주 샌안토니오에서 총격전이 벌어져 경찰관 2명이 다쳤습니다. 샌안토니오 경찰국에 따르면 오늘 오전 8시 30분쯤 웨스트 밀리터리 드라이브와 90번 고속도로 인근 모텔 주차장에서 총격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순찰 중이던 한 경관과 훈련생이 모텔 주차장에 앉아있던 중 펜스 너머에서 한 남성이 경찰을 향해 도발적인 말을 던졌습니다. 이후 남성과 함께 있던 여성이 911에 전화를 걸었고 추가로 도착한 경찰이 현장에 접근하자 남성은 다시는 감옥에 가지 않겠다, 체포되지 않겠다며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남성은 도주 중 권총을 꺼내 발포했고 경찰 3명이 대응 사격을 가했습니다. We're very, very lucky. As this officer was, as the suspect was pulling out that gun, shooting, and one of the officers jumped on him. 총격전 끝에 용의자는 현장에서 사망했으며 경찰관 2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현재 용의자와 경찰의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으며 정확한 총격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오렌지 카운티에서 한국의 전통 소리를 알리는 판소리 민요 노래자랑 대회가 열립니다. TK 소리신명은 이번 대회가 이전 대회나 타 대회에서 대상과 최우수상을 받은 참가자들이 겨루는 왕중왕전 형식으로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1,500달러의 상금이 주어지고 최우수상, 우수상, 수상자에게도 각각 상금이 수여됩니다. 또한 명창 방수미 선생의 특별 공연과 심사 무대도 함께 마련됩니다. 관람은 입장료 없이 자유롭게 가능하며 TK 소리는 민요를 사랑하는 한인들이 함께 신명나는 소리를 즐기며 한국의 전통을 느끼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제5회 캘리포니아 민요 노래자랑은 오는 18일 오후 2시 사이프레스 네이버후드 교회에서 열립니다. 미국에서도 중국계 조직이 문자메시지 피싱으로 최근 3년간 약 1조 4천억 원의 범죄 수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연체 요금이나 벌금 안내를 사칭해 피해자를 속이는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미국 국토안보부는 중국 범죄 조직이 지난 3년간 피싱 문자로 약 10억 달러, 우리 돈 1조 4천억 원이 넘는 돈을 챙긴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보안업체 프루프포인트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피싱 문자 건수는 지난해 1월보다 3.5배 늘었고 하루 33만 건에 달한 날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고속도로 통행료가 미납됐다거나 우편요금이나 교통법규 위반 벌금을 내야 한다는 식으로 피해자를 속였는데요. 문자에 포함된 링크를 누르면 가짜 결제 사이트로 연결되고 이곳에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면 조직이 이를 실시간으로 떼내는 방식입니다. 범죄 조직은 수백에서 수천 대의 휴대전화가 연결된 이른바 심카드 농장을 통해 피싱 문자를 대량으로 발송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국토안보수사국은 한 명이 최대 1000대 휴대전화를 조작해 피싱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고 설명하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인도산 기침 시럽을 복용한 어린이 24명이 잇따라 숨지면서 세계보건기구가 전 세계에 경고를 발령했습니다. WHO는 인도 제약사 3곳에서 생산된 기침 시럽에서 유해 성분인 디에틸렌 글리콜이 검출됐다며 각국에 해당 제품이 발견될 경우 즉시 통보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독성 물질인 디에틸렌 글리콜은 자동차 부동액과 페인트 희석제 등을 제조할 때 산업용 용매로 사용되지만 저렴하다는 이유로 일부 제약사가 실험 용매인 글리세린 대용으로 이용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가 된 시럽은 콜드리프, 레시피 프레시 TR, 레라이프 등 3종으로 인도 당국은 해당 제약사들의 생산 중단 명령을 내렸고 WHO는 각국 정부의 유통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니케이 리서치가 발표한 2025 글로벌 브랜드 서베이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아시아 지역 브랜드 가치 순위에서 아디다스와 나이키, 애플 등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중국과 인도, 베트남과 태국 등 8개 나라 소비자를 대상으로 브랜드 인지도와 구매 영향력을 종합평가한 결과인데요. 삼성전자는 지난해 베트남에서만 1위를 기록했지만 올해는 태국,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5개국에서 최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는 LG전자가 18위, 현대차가 31위, 롯데가 71위를 기록하며 100위 안에 포함됐습니다. 영국 런던이 최근 스마트폰 절도의 성지로 불릴 만큼 휴대전화 도난 사건이 급증했습니다. 지난해 런던에서 도난당한 휴대전화는 8만 대로 전체 절도 사건의 70%를 차지했는데요. 절도범들은 복면을 쓰고 전기 자전거를 이용해 행인의 손에서 휴대전화를 낚아채 도망가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경찰은 히스로 공항 인근 창고에서 도난당한 아이폰 1000여 대를 찾아내며 이 범죄가 단순 절도 수준을 넘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했는데요. 도난폰의 대부분은 중국과 알제리로 흘러들어갔고 특히 중국에서는 최신 기종이 약 700만 원에 거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런던 경찰은 총기 마약 전문 수사팀까지 투입해 국제 절도 조직의 실체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세기였습니다. 이어지고 있다. 내 손에서 가능성으로 이어지고 있다. 가능성이 도전으로 이어지고 있다. 도전이 성공으로. PCB의 능력이 나의 능력으로. 내가 만난 새로운 능력. PC빌리티 PCB뱅크. 메디케어를 이용 중이신가요? 2026년 아스티바 헬스 플랜으로 월 185불 파트비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888-688-8584로 문의하세요. 2026년 아스티바 헬스 플랜은 식료품과 일반 의약품 비용으로 연체대 2,880불까지 혜택을 드립니다.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다음 달로 2월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1888-688-8584로 문의하세요. 우리는 세대도 다르고 신념과 생각도 다르지만 한 가지는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곳 미국에서 함께 살아가는 한인입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서로를 아끼는 따뜻한 공동체. MJ보험은 한인들의 힘을 믿습니다.
언제나 한인 사회와 함께하는 MJ 보험. 캄보디아에 머물러 오던 30대 한국인 여성이 베트남과의 국경지대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한국 경찰은 캄보디아에서 잇따르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연루 가능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박솔립 기자입니다. 캄보디아와 맞닿은 베트남 국경지대에서 한국인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30대 한국인 여성 박모 씨가 지난 7일 캄보디아 국경 인근 베트남 모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과 외교당국은 박 씨가 베트남 호치민에서 캄보디아로 넘어가는 도중 접경지에서 사망했다고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캄보디아에 머물러 온 박 씨는 최근 베트남을 방문했다 다시 캄보디아로 돌아가는 길이었다고 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박 씨 시신은 사망 사흘 뒤인 지난 10일 현지에서 부검과 화장을 마친 뒤 유족에게 인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차 부검 결과 특별한 외상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베트남 현지 경찰이 사망 원인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상황입니다. 외교당국은 현지 경찰의 수사 결과를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한다는 방침입니다. 한국 경찰은 이와 별개로 유족 측 신고로 박 씨에 대한 입건 전 조사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경찰은 박 씨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 간 연관성 여부 등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솔립입니다. 한국 외교부와 경찰, 국정원 등으로 구성된 정부 합동대응팀이 캄보디아에 도착했습니다. 대응팀은 일단 현지에서 체포된 한국인 60여 명을 송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송서영 기자입니다. 외교부, 경찰청, 법무부와 국가정보원 등으로 구성된 정부 합동대응팀이 현지 시간으로 어젯밤 캄보디아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단장을 맡은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은 지난 7일 30대 한국인 여성이 베트남 국경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향후 적극적으로 베트남 그리고 캄보디아 당국과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였습니다. 대응팀은 구금된 우리 국민 송환과 다자 공조 등을 논의하기 위해 캄보디아 당국과 고위급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가장 먼저 외교부 장관 주재로 동남아 지역 공관장들과 화상회의를 진행합니다. 대응팀은 우선 현지에서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체포된 우리 국민 60여 명을 이르면 이번 주말까지 송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가운데 2명은 이미 어제 국적기를 타고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범죄 현장으로부터 이들을 신속히 이격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내로 송환한 후에는 조사를 해서 범죄의 연루 정도에 따라서 사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현재 캄보디아 내에서 범죄에 가담했거나 범죄 조직에 붙잡혀 있는 걸로 추정되는 우리 국민은 약 1,000명. 현지에 피해자와 가해자가 섞여 있는데 범죄 가담자에 대한 수사를 통해 한국인 대상 범죄 산업 자체를 없앤다는 구상입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두 나라 협력이 중요하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정상 간 소통에 나설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또 캄보디아 범죄 조직에 관여된 중국인 문제에 대해 중국과도 공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캄보디아 현지에서 숨진 대학생에 대해선 조만간 공동으로 부검한 뒤 시신을 인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외교부는 오늘 0시부터 캄보디아에서 범죄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지역 3곳을 여행 금지 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여행 경보 단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송사람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7월 재구속된 뒤 처음으로 내란 특검에 출석했습니다. 체포 영장을 집행하겠다고 하자 갑자기 자진 출석 의사를 밝힌 건데 정작 진술은 거부했습니다. 구승은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제 내란 특검에 출석해 오전 10시 14분부터 오후 6시 50분까지 조사를 받았습니다. 지난 7월 재구속된 뒤 특검 조사와 재판 출석을 거부해오다 어제 오전 돌연 조사를 받겠다며 내란 특검에 출석한 겁니다. 앞서 특검은 지난 1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구치소 측은 어제 오전 8시 영장을 집행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교도관이 집행 계획을 알리자 윤 전 대통령은 이미 출석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조사실에 들어와선 인적 사항에 대한 질문부터 검사의 질문에 일체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조사 시작 1시간 만에 휴식을 요구하면서 2시간가량 조사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조서에 담길 질문과는 상관없이 외환 의혹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늘어놓기도 했다고 합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미 재구속 전 충분히 외환 관련 조사를 받았다며 불필요한 중복 수사라고 반발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는 드론사와 합참 내부 반발에도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 김용대 전 드론사령관과 이승호 전 합참 작전본부장이 합참 의장을 건너뛰고 군 지휘 체계를 어겨가며 무인기 침투 작전을 진행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외환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상당 부분 마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공모자들과 함께 이달 중 일반 이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길 계획입니다. MBC 뉴스 구승입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특검이 영장을 다시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했다는 건 법원이 판단한 대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게 아니라 명백한 사실이라는 겁니다. 구나연 기자입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기 중이던 서울구치소를 나섭니다. 저에 대한 특검의 영장은 지나친 억측과 논리 비약으로 잘못된 자료를 근거로 한 무리한 청구였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은 구속의 상당성이나 도주 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박 전 장관은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지시나 구치소 수용 현황 점검 지시를 통해 내란 중요 임무에 종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영장재판부는 신문에서 양측의 박 전 장관이 포고령을 처음 인지한 시점 등을 묻고 대통령실 CCTV 속 박 전 장관이 쥐고 있던 문건이 무엇인지 특검과 박 전 장관 측의 주장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박 전 장관이 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계엄 선포 직후 취한 조치가 위법한지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무장관으로서 해야 할 통상의 업무를 한 것이라는 박 전 장관의 방어 논리를 받아들인 겁니다. 영장 기각에 대해 특검팀은 상당히 격앙된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법원의 결정은 존중되어야 한다면서도 위법성 부분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계엄 선포 당시 군으로 사회 질서를 유지할 상황이나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라며 박 전 장관이 조치를 취할 당시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했다는 건 다툼의 여지나 공방 필요가 없는 명백한 사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검은 신속히 법원 판단을 다시 받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구속영장 재청구 방침을 내비쳤습니다.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 주식회사 건영이 제안하는 한국 프리미엄 주거 라포르테 세종. 자연과 도시가 공존하는 얼반 네이처 라이프. 행정 복합 도시의 중심에서 누리는 저밀도 타운하우스. KTX, 제2경부등 광역교통으로 서울과 주요 도시를 빠르게 잇고 국제 비즈니스 허브로 성장하는 세종의 미래가치를 품었습니다. 미주 교포 전용 분양 상담 지금 시작합니다. 라포르테 세종. 한국에서 머무는 집이 아닌 살아갈 집. 분양 문의 LNS 213-700-7414.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10월 10일은 세계 정신건강의 날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뿐만 아니라 마음의 건강도 함께 챙겨야 합니다. 60세 이상 성인의 약 14%가 우울증이나 불안 같은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우울증 유병률이 거주 형태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이며 자택에 거주하는 노인은 약 5% 수준이지만 요양원에서는 15%, 병원에 입원한 경우에는 최대 30%까지 크게 증가합니다. 노년 우울증은 특별한 신호 없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지키는 방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첫째, 산책, 가벼운 체조, 요가 등은 뇌 건강에 좋고 스트레스 완화에도 효과적입니다. 둘째, 독서, 악기 연주,
정원 가꾸기 등 취미는 긍정적인 감정 유지에 도움됩니다. 셋째, 반려동물과의 교감은 감정에 활기를 불어넣고 무기력감을 줄여줍니다. 이런 작은 습관과 관심이 행복한 노년을 만드는 첫걸음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가족의 일상과 건강을 지키는 작은 루틴, 오메켄과 함께합니다. 이상으로 10월 15일 수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